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 버스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에너지 버스, 음, 목차 부분 할게요. 펑크가 나버린 자동차 바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다. 조지 깨어나다. 조이가 없는 버스. 10개의 룰. 당신 버스의 운전사는 당신 자신이다. 모든 것은 에너지의 문제다. 조지의 비전. 집중의 힘. 긍정 에너지가 가진 놀라운 힘. 감사하며 걷기. 한 방의 멋진 골프샷. 에너지 버스 티켓. 아주 긴 주말. 버스에 딴 사람은 누구? 가장 큰 적은 부정성. 에너지 뱀파이어 탑승 금지. 긍정 에너지를 위한 궁극적인 법칙. 조지 자신의 버스를 컨트롤하다. 이상한 꿈.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 기분 좋다. 심장으로 이끄는 리더. 에너지 CEO. 당신의 승객들을 사랑하라. 승객들을 사랑하는 방법. 두려움과 믿음. 조이의 편지. 하나가 된 팀. 결전의 날. 프레젠테이션. 조이. 그리고 삶의 기쁨을 위하여 다시 버스에 오르다.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에너지 버스는 주인공 조지가 월요일 아침 출근을 하려고 나갔는데 자동차 바퀴가 펑크가 나 있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이고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거기다가 스페어 타이어마저도 트렁크에 있던 스페어 타이어도 봤는데 그건 역시 펑크난 상태로 그대로 놔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쓸 수가 없고 와이프한테 차를 좀 빌리려고 하다가 괜히 말다툼만 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지는 정말 화가 정말 많이 났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왜 하필 오늘이야? 그리고 또 오늘따라 왜 부인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애들은 나한테 왜 이러고 막 이런 되게 부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조지는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거장으로 향하게 돼요. 그래서 막 그 되게 불평불만에 되게 화가 난 상태에서 버스를 탔죠. 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첫날이 시작돼요. 되게 긍정적인 버스 운전사 조이하고 되게 부정적인 무지하게 부정적인 조지라는 사람이 첫 만남이죠. 그리고 운전기사 조이가 계속 말을 걸고 조이는 퉁명스럽게 계속 대답을 하는 이런 스토리예요. 근데 조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겪는 일들, 타이어가 펑크 나는 것 모두 다 그렇죠. 단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칠 건지 아니면 왜 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까 그 까닭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것인지를 선택하는 건 우리들 각자의 몫이지요. 갈매기의 꿈을 쓴 리처드 바크가 그랬던가요? 그 어떤 문제거리도 당신에게 줄 선물을 함께 들고 오게 마련이라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걸 선물로 볼지 저주로 볼지는 우리의 선택이랍니다. 자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행복이 넘치는 성공 스토리를 만들지 삼류 신파 드라마로 만들지는 사실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겪는 일들, 타이어가 펑크나는 것 모두 다 그렇죠. 단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칠 건지 아니면 왜 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까 그 까닭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건지 선택하는 건 우리들 각자의 몫이지요. 그렇죠? 우리들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할지 부정적이게 생각할지. 이렇게 조지와 조이의 첫 만남은 끝났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날 조지는 다시 두 번째 날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그날은 조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싫었는데 싫었으면서도 약간 기대감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만나면 다시 만나면 귀찮을 것 같은데 또 그날따라 조이가 없으니까 되게 좀 실망스러움이 있었던 이튿날이었어요. 화요일은 그렇게 지나갔죠. 그 다음에 수요일 아침. 수요일 아침 조지는 다시 그 버스를 타게 됩니다. 버스를 탔는데 조이가 다시 미소를 지으면서 물어봐요. 아니, 이게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요. 조지가 대답합니다. 저도 못 볼 줄 알았는데요. 조지의 목소리에 가벼운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어제도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탔는데 안 보이시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지는 조이의 근황까지 묻고 있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게 제가 매주 화요일에는 일을 쉰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요. 요양원에 계신데 화요일은 제가 하루 종일 아버지를 돌봐드려요. 알츠하이머 때문에 아버지는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세요. 정말 정정하고 자상한 분이셨는데 이젠 당신 이름조차 잊으셨죠. 매주 뵙는데도 딸인 저도 못 알아보신답니다. 조이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들었다. 정말 유감이에요. 오해였다. 늘 활짝 웃고만 있어서 아무 걱정이라고는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 겉만 봐서 판단할 롯이 아니라고 조지는 생각했다. 걱정하지 말아요, 조지. 그게 다 인생인걸요, 뭐. 참, 그냥 조지라고 불러도 괜찮죠? 여기 버스에 타는 사람 중에 문제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부 사이가 안 좋거나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힘든 일이 한 가지씩은 다 있게 마련이죠. 인생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도 나 나름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도 당신은 참 즐겁고 행복해 보여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조지가 되물었다. 조이의 얼굴이 환한 미소로 반짝반짝 빛났다. 그건 내가 그렇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난 내 인생이 이뻐 죽겠어요. 나는 나를 사랑해요. 당신도 사랑하고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요. 때론 그러기 힘든 사람들까지도요. 이게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직은 조이를 보니까 아직은 멀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하고 때론 그러기 힘든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나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려고 되게 지금 노력을 하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그 주위 사람들, 가족까지도 사랑을 다 하지는 못해요. 음, 이런 걸 보니까 저는 좀 아직 멀은 것 같아요. 늘 누구에게나 다 누구나 활짝 웃고 있다고 걱정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낄낄거리고 하하하거리고 웃고 지나가면 저는 예전에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뭐가 저렇게 재미있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고 또 놀이터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아파트들을 보면 저녁 시간이 되면 불이 켜져 있고 되게 따뜻한 불빛처럼 보였어요, 제 눈엔. 그리고 그 불빛 안에는 가족들이 있겠구나, 그 가족들이 웃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있고 혼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다른 집들은 되게 행복해 보였던 거죠. 그때는 제 자신을 사랑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무조건 다 부러운 거죠. 나 혼자만 되게 슬픈 것 같고 나 혼자만 외로운 것 같고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우울증도 되게 많아요. 우울한 거죠. 일단은 먼저 나를 사랑해야 그 다음에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되게 사소한 것까지도 행복하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행복해요.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것도 행복하고 제가 책을 읽고 유튜브를 찍을 생각을 했다는 것도 행복하고 이걸 실행하고 있는 것도 되게 행복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 읽을 수 있는 것도 행복하고 책 읽을 시간이 있다는 것도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너무너무 세상이 좋아져서 책을 다 사지 않아도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어서 또 행복해요. 책을 살 때는 조금 저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이 책을 내가 돈을 주고 살 만큼 정말 좋을까? 만약 샀는데 별로 안 좋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커서 책을 살 때 조심스러웠는데, 책을 빌려 보니까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요즘 추세는 책을 되게 더럽게 쓰라고 하잖아요. 읽고 줄치고 거기에 내 생각을 적고,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좋은 건데, 일단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초보 단계인 거잖아요,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양이 되게 충분해야, 양을 많이 늘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많이 읽기에는 책을 하나하나 사서 보기에는 되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책을 빌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괜찮은 책이 있으면 사서 더 읽고 또 읽고 줄치고 할 생각이에요. 지금은 빌려보고 있고 몇 권은 사고 있고 이런 건데, 1 년이 지나면 저도 책을 좀 사겠죠. 근데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지금 실천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서 책이 또 늘면 그게 또 짐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안 하려고 해요. 있던 책들도 버렸기 때문에. 그건 다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좋아하는 스타일과 여유가 있으시면 사도 괜찮고. 그다음 여기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 5년 후, 10년 후에 당신은 자신의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나요? 비전이란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의 꿈틀대는 소망이 무엇인지 찾아내 그것을 구체적인 말로 적어보세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직업 세계, 당신이 몸담고 있는 팀이나 조직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만들어 가고 싶습니까? 당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친구들, 가족들, 자녀가 있다면 그 가족들,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이런 질문은 책을 읽을 때마다 본인한테 하라고 해서 저도 정말 저 자신한테 많이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당신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선한 부자가 되고 싶고, 예전에는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부정적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부자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들, 저렇게 사니까 부자가 됐지, 저렇게 짠돌이니까 부자가 됐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안 될 것 같으니까 일찌감치 포기했던 건지 그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선한 부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돈이 많으면 가까운 제 가족부터 행복하게 도와줄 수 있고, 그 다음은 제가 돕고 싶은 부분도 도울 수 있고, 그건 일단 부자가 된 다음에 고민해도 될 것 같아요. 뭐 3. 당신의 버스를 긍정 에너지라는 연료로 가득 채워라. 당신의 버스에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리고 당신의 비전에 동참시켜라. 버스에 타지 않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당신의 버스에 에너지 뱀파이어 탑승 금지 표지판을 붙여라. 승객들이 당신의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그들을 매료시킬 열정과 에너지를 품어라. 당신의 승객을 사랑하라. 목표를 갖고 운전하라.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